러시아, 북한, 중국을 적대시한 것이 왜 탄핵 사유가 돼야 되죠? 그것은 잘한 거 아닌가요? 거꾸로 러시아, 중국, 북한을 적대시해서 탄핵된다면 그 탄핵을 시키고자 하는 놈들이 오히려 내란 세력 아닌가요? 이낙연이 민주당 대표 아닙니까? 전에 6.3 대선 앞두고 민주당 탈당했습니다. 왜? 이재명은 민주당 모습이 아니래요. 괴물이라 했습니다. 괴물. 중단된 재판이 재개된다면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저지른 범죄 때문입니다. 장관들 전과 합치면 전과가 22범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너희들도 전과가 있어도 된다, 음주운전해도 된다, 범죄 저질러도 대통령이 될 수 있고 국무총리 될 수 있고 조율부장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요, 지난 72년 동안 남의 나라 강대국이 우리나라 쳐들어올 수 없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어요. 그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 가장 군대가 강한 미군이 우리나라에 딱 주둔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북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얼마나 도발하고 싶었겠습니까? 6.25 전쟁 때 남침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저는 역사 강사로서 팩트, 사실은 알려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김일성이요, 가장 미워하고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하는 지도자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뭐 이승만이가 6.25 때 런성만 도망갔다 이런 거 전부 다요, 요만한 걸 가지고 이만큼 확대 과대해서 왜곡했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비판하고 욕하려면은 김일성이가 가장 좋아했다 이러면 오히려 우리한테 이적행위를 한 사람이잖아요. 거꾸로 김일성이 가장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말은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를 6.25 남한 공산을 막아낸 최고의 지도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글이라는 것도 우수한 문자를 가졌지요. 문맹률이 세상에 제일 낮지요. 문맹률이 제일 낮도록 했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당군 이래로 최초로 우리나라 총선하게 되고 투표권 할 때 남녀 차별하지 않고 여성들도 똑같이 남자처럼 투표권 주고 보통학교 의무교육, 국민학교 의무교육 만든 때문에 문맹률이 없어졌잖아요. 누구 덕분이에요? 그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하면 독재자 이래 입으로 말하 그 무식한 소리예요. 알고 말해, 알고. 우리나라 안보를 해결해 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 투자해서 안보가 되니까 경제가 성장하고 지금 세계 국력 6위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자랑스럽지요? 저는 역사 강사로서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26년간 오직 팩트에 근거해서 말입니다. 지도자는요, 통합을 하고 화합을 시켜주고 뭉치자, 앞으로 나아가자, 캐치프레이즈를 제시하고 잘 살아보세요 하고, 그게 지도자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때는요, 물론 지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문재인은 팩트 체크입니다. 세대 간 갈라치기였습니다. 남녀 간 갈라치기였습니다.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갈라치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건 아니지 않냐. 왜 그런지 아세요? 부자 집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갈라치기 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집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없는 사람이 많아요? 없는 사람이 많거든요. 부자들이 많아요, 가는 사람이 많아요? 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언제나 표를 얻기 위해서 표 편의점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뭔데요? 마르크스가 부르짖은 건 뭐고 레닌이 부르짖은 게 뭔데요? 전 세계 노동자들이여 뭉쳐라. 자본가 타도하고 지식인 타도하고 부르주아들을 타도해서 우리 계급 있는 사회 만들자. 당연히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이야 환상이라 생각했겠죠? 듣기에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잖아요. 있는 놈거 뺏어서 우리 똑같이 나누자. 표를 얻기에는 좋아요. 베네수엘라가 그랬잖아. 차베스가요. 청년들 집 단 하나 줬다니까, 주택을. 얼마나 차베스가 좋았겠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 4위로 잘 살았어요. 남미에서 제일 부자가 바로 베네수엘라였어요. 그런데 그 뒤로 그렇게 나눠주니까 돈을 마구잡이 찍고 이래서 물가가 2000포인트 상상 이래요. 상상이 돼요? 그 지금 베네수엘라 어떻게 됐습니까? 차베스 14년 마두로 좌파 정권 들어서가 퍼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 하루에 빵 2조각으로 먹고 배급받아 사는 사람 넘쳐난다고 합니다. 좌파의 사상은 당장 듣기에는 좋지만은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망했어요. 이미 검정 끝났습니다. 역사적으로. 구소련이 붕괴됐잖아요. 결국은 다 가난해지고 사회 혼란만 초래되고 갈등만 크게 달할 겁니다. 반면에 전한길이가 소망하는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이냐 하면요,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보다는 자유민주주의를 저는 좋아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식 사회주의가 아니고요, 자유시장 경제체제, 기업가도 존중되고 근로자도 존중되고, 복지는 있는 놈 없는 놈 똑같이 퍼주는 복지,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복지가 아니고 약자를 배려하는 선별적 복지, 가정이라는 가치가 존중되고 생명이라는 가치가 존중되고 신앙의 자유가 존중되고 법치와 공정과 상식, 그래서 청년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는 자유라는 가치가 존중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전한길이가 희망하는 대한민국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뭔지 아세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탄핵 사유 중 하나가 국회에서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한미일 동맹을 중시하고 러시아, 중국, 북한을 적대시하였다. 이게 탄핵 사유예요. 아니, 한미일 동맹을 튼튼히 하고 러시아, 북한, 중국을 적대시한 것이 왜 탄핵 사유가 돼야 되죠? 그것은 잘한 거 아닌가요? 지금도 러시아, 북한, 중국은 반미 연대잖아요. 이거는 좌우를 떠나가지고 팩트 체크 들어가는 거예요. 거꾸로 러시아, 중국, 북한을 적대시해서 탄핵된다면 그 탄핵을 시키고자 하는 놈들이 오히려 내란 세력 아닌가요? 전한길이 지금까지 법 없이 살아온 사람이에요. 지금 7개 고발당했습니다. 마구잡이로 지금 체포되고 마구잡이로 잡혀가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박종철 고문치사당하고 이한열 체류탄 맞 죽을 때 그때 맞섰던 민주화 주장했던 분들, 이낙연 대표를 빌릴까요? 이낙연이 민주당 대표 아닙니까? 전에 6.3 대선 앞두고 민주당 탈당했습니다. 왜? 이재명은 민주당 모습이 아니래요. 괴물이라 했습니다. 괴물. 이재명은요 민주당이 아니라고요. 이게 정상입니까? 좌파든 우파든 간에 어느 누구도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미 검증된 역사적으로 안보는 한미 동맹을 튼튼히 해야 된다는 거 기준입니다. 검증됐지 않습니까? 지난 72년간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지만 그렇게 힘센 나라지만 우리나라 영토를 뺏으려고 하거나 그런 나라 아니라는 거 검증됐지 않습니까? 반면에 일본이나 중국과 러시아는 역사 공부해보면 북한도 언제든지 영토를 우리가 쳐들어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정의로운 나라, 가장 우리를 해치지 않는 미군이 딱 주둔하게 해야 되는 것은 기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한미동맹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철저하게 미군이 주둔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재명은 아니라니까요. 전작권 환수하겠다 그랬죠? 미군을 점령군이라 했죠? 우리나라에 미군이 주둔하는 걸 굴종이라 그랬어요. 굴종. 이 말은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중국이 쳐들어오면 어떡할래요?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께서 제 묻는 말에 답변해 보시라고요. 당신도 이재명 지지했고 그렇지만은 전쟁이 일어나는 걸 바라지 않지 않냐. 검증된 한미동맹은 튼튼해야 된다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이재명 지금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기업만 사라진 게 아니라 근로자들도 일자리가 사라지고 이미 우리나라 이민자들 급증하고 있는 거 아시죠? 앞으로 대한민국의 청년 일자리는 사라질 겁니다. 이재명 지지하신 분들께서도 답변해 보세요. 당신은 이재명 찍었을지 몰라도 당신 아들, 딸에게 다음에 노란봉투법 속에서 기업해라, 네 사업해라라고 말할 자신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 맺어서 안보를 지켜줬고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먹고 살게 됐고 수출이 100배나 늘려줬고 이렇게 전 세계에서 국력 6위까지 올라있는 대한민국이 어느 순간 이재명 이런 괴물이 탄생하고 이재명 끈앞불이 되는 언론들 때문에 전 국민들을 사기치고 북한 공산당처럼 그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대한민국은 안보, 외교, 민주주의, 경제까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좌파든 우파든 이재명 지지했던 반대했던 간에 실체를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지 반대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8월 1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마약 사범들과 범죄자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주 방위군 800명을 투입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고 트럼프 대통령도 비상사태 선포 똑같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으로 가진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 헌법 77조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권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라면 비상사태라고 생각되면 역시 비상계엄은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묻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사태 둘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었는가? 헌법 77조에는 전시 또는 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혼란이 발생할 경우에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헌법 77조에 나와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헌법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헌법에 따라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수용해서 6시간 만에 결국은 해제했습니다. 부상자도 한 명도 없었고 사망자도 없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현재 사퇴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잘못했다면 사퇴해야 되고 하지만 그 모든 퍼즐은 어디에 맞추면 맞는지 아십니까? 이재명은 전과 사범 빼고도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12개 혐의입니다. 5개 재판 속에는 대장동 사건에서 4,800억 원을 성남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화천대유 김만배와 관련되는 그 회사에다가 배임이라지요 돈을 몰아줬습니다.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북한에다가 현재 유엔 제재 위반 아닙니까? 돈 100억 원 미화로 800만 불을 북한에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6.3 대선 계기로 해서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유로 재판이 스톱돼 있습니다. 중단된 재판이 재개된다면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저지른 범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재명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재명이라면 과연 문재인처럼 5년 뒤에 물러날까요? 사법부 내 대법관 수를 늘려서 이재명 관련되는 사람들을 대법관 임명해서 유죄를 없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은 거기에 퍼즐을 맞추면 딱 맞아 들어갈 겁니다. 왜 검찰청을 폐지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재명을 수사했던 검사들 전부 다 무효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전한길의 주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법조인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은 독립기관으로서 권력적 비리도 수사했고 그리고 조폭들 때리잡고 마약 사범 때리잡는 게 검사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것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경찰에게 모든 권한 주게 되면 시진핑 치하의 중국 공안하고 똑같아집니다. 중국 공안 아십니까? 마구잡이로 잡아가도 괜찮습니다. 대한민국이 곧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경찰은 검찰과 달리 직속기관이 행안부고 행안부 위에 대통령 직속이 경찰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이재명 본인의 사법리스크 하나 때문에 대법관도 바꾸고 수도 바꾸고 검찰도 없애려고 합니다. 이게 과연 민주주의 맞습니까? 지금 현재 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목사님이 구속된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찰리 커커 추모식 때 트럼프 대통령, JD 펜스 부통령,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그 다음에 연설하신 분이 바로 맥코이. 그 맥코이 목사님께서 구속된 소년모 목사님 계시는 세계로에 가서 연설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7, 80년대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 독재라고 했지만은 그래도 교회나 성당은 신성한 종교 지역으로서 함부로 경찰력을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명동 성당에 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시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7, 80년대에도 없었던 교회 압수수색과 목사님의 핸드폰 뺏어가고 구속되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있어서 안 된 일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에 우리나라 용산에 북한 무인기 드론이 수십 차례 왔었습니다. 당연히 맞대응한다고 우리도 드론을 평양에 보냈습니다. 그 평양에 드론 보낸 걸 가지고 외환을 초래했다고 김용대 드론 사령관을 포함해서 내란 특검팀에서 조사했는데 전혀 나무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오산 미 공군기지를 틀었던 것입니다. 압수수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미친 잭 스미스 바로 그 말을 듣게 된 거 아닙니까? 특검팀까지 만들었는데 내란도 외환도 또 무죄가 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큰일 났잖아요. 어쨌든 윤석열은 내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특검팀까지 해서 검사 40명과 어마어마한 인력을 배치해서 어떻게든 내란으로 엮어보려고 했는데 엮을 게 없게 된 겁니다. 어이쿠, 이제 어떡합니까? 마지막 수단이 뭡니까? 들어봤습니까? 내란 특별재판부. 이제 어쩔 수 없다. 이재명이가 임명하는 판사 임명해가지고 그 판사를 통해서 윤석열을 그냥 사형 선고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민노총幹부 출신입니다. 정교조 출신의 인물 바로 교육부 장관입니다. 85년 미 문화원 점거농성 배후 조종자 반미주의자 김민석이 국무총리입니다. 그리고 89년 미 대사관저 그레그 대사가 계실 때 그 대사관저에 쇠방망이 들고 화염병 들고 미 대사관저 담을 넘어서 현관문 부수고 들어가서 미 대사관저 직원을 인질로 잡고 불 지르려고 했던 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정청래입니다. 지금도 정청래는 미국에 못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이재명 정권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지금 이렇게 대통령도 미군을 점령군 침략군이라고 그랬고 국무총리도 반미주의자,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반미주의자,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데 현재 이재명 정권 하에 장관들 전과 합치면 전과가 22범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너희들도 전과가 있어도 된다, 음주운전해도 된다, 범죄 저지러도 대통령이 될 수 있고 국무총리 될 수 있고 교육부장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겠습니까?